안녕하세요. 자, 저희 외환전문역 2종 OT입니다. 전반적인 자격증에 대한 소개와 저희가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 그 외환전문역 2종 같은 경우는 크게 1과목, 2과목, 3과목, 3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과목은 우리가 수출입 실무, 두 번째 과목은 국제무역규칙, 그리고 세 번째는 외환 관련 여신이라고 되어 있어서 과목 제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조금 여타 자격증하고 좀 다르게 과목마다 배점이 달라요. 자, 문제 개수도 다릅니다. 1과목 수출입 실무 같은 경우는 총 35개의 문항이고요. 2과목 국제무역규칙은 25개의 문항, 외환 관련 여신은 20개 문항을 갖고 있습니다. 배점도 달라요. 여기가 50점, 2과목은 30점, 3과목은 20점이어서 우리가 2점짜리 문제가 1과목하고 2과목에는 좀 몇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점짜리 문제가 1과목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120분이 주어지고요. 한 큐에 봅니다. 그냥 문제집 딱 배포 받으시고 한 큐에 받으시면 된다. 문제 푸시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100점으로 환산했었을 때 각 과목을 이제 100점으로 환산을 했었을 때 뭐가 없어야죠? 꽈락이 없어야 됩니다. 100점으로 환산시켰었을 때 40점 미만이 되는 과락 과목은 없어야 됩니다. 과락 과목은 없어야 되고 합쳐서 평균 60점인데 합쳐서 평균 60이 아니라 그냥 어차피 배점이 50, 30, 2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 과목을 합쳐서 60점만 넣으면 되고 각 과목을 100점으로 환산했었을 때 과락이 안 되게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세부 디테일을 좀 볼까요? 저희가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50점이 배점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 가장 근간을 이룬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신 내용이에요. 자, 세부 과목을 보시면 수출입 실무, 수입 실무, 수출 실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말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지 아무 구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이 과목들에 담겨져 있는 주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외무역법의 일부 내용입니다. 전부가 나오진 않아요. 대외무역법의 일부 내용들, 대부분 수출이라든지 수출 실적이라든지 수출입 공고 특정 거래 형태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오고요. 인코텀즈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결제, 우리가 혹시 국제무역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고 있으실 텐데 우리가 자금을 주고받는 거, 우리가 셀러와 바이어가 있으면 이 셀러가 물건을 주면 바이어는 뭘 줘야죠? 돈을 줘야 되는 이 자금의 이동과 관련된 내용들에 관해서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물어보면 무역 결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왜냐면은 외환전문역 2종은 사실 은행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의 직원이고 또는 내가 은행인데 우리 어떤 고객이 오셔가지고 어떤 자금을 이체해달래.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거래이고 이런 거래를 할 때 내가 관련 법령에서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를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은행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조금 이해가 수월해집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무역에서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되게 많아요. 당사자들은 되게 많은데 자, 이거를 수입 관점. 자, 우리가 해외에 셀러가 있고 국내에 바이어가 있으면 여기가 한국 기업이 되겠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이렇게 되니까 수입의 관점이 될 거고요.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가 한국 기업일 수도 있어요. 물건을 파는 기업이. 그리고 해외에다가 물건을 뭐하는 수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수입 실무하고 수출 실무하고 우리가 구분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배우는 내용 똑같습니다. 배우는 내용 똑같고 그 배우는 내용을 누구 관점에서 받아볼 거냐의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교재를 구성할 때에도 이 세부 과목에 대해서 구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내용을 관점만 다르게 해서 더 길게 풀어놓은 것밖에 안 돼요. 풀어놓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목 구분의 실익이 없고요. 그리고 2과목이 뭐냐? 그러니까 2과목하고 1과목은 함께 배워요. 왜 함께 배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무역 결제에서 등장하는 신용장이라는 결제 방식이 있거든요. 신용장이라는 결제 방식이 있는데 이 신용장과 관련된 어떤 국제
규칙이 있습니다. 요 규칙이 국제 규칙이니까 영어로 되어 있겠죠. 요거를 배우는 게 이 과목이에요. 이 과목 넘어가 볼까요? 자, 이 과목은 국제무역 규칙이라는 과목이고요. 세부 과목은 신용장 통일규칙, 청구부정 통일규칙, 보증신용장 통일규칙, ISBP, URR, URC 등의 내용들이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중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제일 많아요. 신용장 통일규칙이라고 부르는 UCP 600 규정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게 거의 전부예요. 왜냐면은 사실 1과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2과목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신용장이라는 내용이 시험 외환전문역 시험에 거의 50%에 가까운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측정해 보지는 않았는데 조금 확 과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외환전문역 2종은요 그냥 신용장 시험이에요. 신용장 시험. 신용장 시험을 메인으로 해서 나머지를 껴붙였다라고 보셔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껴붙인 애들을 아예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아예 안 할 수 없고 왜냐면은 이게 절반만 대충 나오는데 절반만 배우면 합격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곁다리 애들도 좀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이게 영어도 나와요. 문제도 영어고 보기도 영어예요. 자, 근데 어떤 새롭게 창조된 어떤 영어 문장들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영어로 된 규칙들이 있어요. 영어로 된 규칙들을 따와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 고르세요 라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 해석할 때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석기 들어가다 보면은 어차피 나오던 거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디를 중심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면 된다? UCP 600이라고 불리는 신용장 통일규칙을 중심으로 학습을 이루어지시면 되시고 제가 교재에서는 청구부정 통일규칙과 보증신용장 통일규칙에 대해서 원문과 해석은 넣어드려 놨는데 이거는 별도로 학습을 안 해요. 당연하게 ISBP 821, URR 715, URC, 추심통일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은행 관습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상환과 관련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요 내용만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이동 강의 시간에 요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짚어드릴 거고요. 문제풀이에서 몇 개 풀어보는 정도로 우리가 학습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청구보증하고 보증신용장 통일규칙은요. 신용장 통일규칙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신용장 통일규칙에 내 배웠던 내용들, 암기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서 문제를 풀면 얼추 풀리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과목은 우리는 뭘 준비하면 된다? UCP 600을 학습하는 과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은 외환 관련 여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 무역을 하는 기업에게 뭐가 들어갈 때 대출이 들어가는 거, 자금을 빌려주는 거. 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금융, 그러니까 무역 목적으로 금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주요 내용이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외화들 빌려주는 거, 그리고 외화 지급 보증과 관련된 내용들. 이 외화 지급 보증은 방금 이 과목에서 배웠던 보증신용장이라든지 청구보증 통일규칙에 다 근거된 영향을 받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은행에서 외환을 다룰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역시 이 세 번째 과목도요. 무역금융을 중심과 그리고 외화지급 보증을 중심으로 우리가 학습이 이루어질 건데 주로 찝어드리는 것들 위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외환회계는 언급은 해드리긴 할 건데 외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좀 회계적인 내용들이 이쪽 무역업의 자격증을 계속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다 보니까 출제 비중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습의 내용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역량이 많이 투입되는 과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외환 전문 영역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뭐다? 우리의 목표 요거다, 요거. 합격하는 거다. 자, 제가 이제 그 시험과 관련된 교재라든지 다른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찾아보겠죠, 당연하게. 찾아보면 너무 두꺼워. 그러니까 학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분명 많습니다. 친절한 설명과 많은 문장들, 많은 이제 설명들은 많은 예시들까지 포함해서 분명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지만 시험을 합격한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쓸데없는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구성하고 강의를 구성할 때에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다? 효율성이다, 효율성.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 효율성이라는 건 가장 짧게 공부하고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외워야 될 것만 골라서 암기하는 방식이에요. 자, 제가 항상 해드리는 거 뭐 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외우라는 거 다 외우고 들어가면 됩니다. 안 외운 데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찍으면 돼요. 외운 거 맞추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외운 거 맞추도록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급해 드리는 것들. 이론 강의 쭉 보시다 보면은 이거 밑줄 그으세요, 외우세요. 문제 풀다 보면은 제가 중요하게 이거 중요해요, 알아셔야 됩니다라고 언급해 드리는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언급해 드리는 것만 외워요. 그렇지 않은 내용들에서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문제 나오면 찍으시면 돼요. 왜? 저는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외우고 들어가서 맞출 수 있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합격 컷 이상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믿고 가자고요, 우리. 자, OT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외환 전문의 이동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